안녕하세요. KB증권 리서치센터에서 중국 기업 분석을 맡고 있는 강효주입니다. 예상보다 이른 중국의 리오프닝으로 전 세계 투자자들의 관심이 중국 소비주에 몰려 있었죠. 그런데 놀랍게도 지난해 연말부터 가장 높은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는 테마는 사실 따로 있습니다. 바로 동수서산입니다. 동수서산이 뭐였더라 하면서 기억이 날 듯 말 듯 하실 텐데요. 지난해 11월 말 2023년에는 동수서산 투자가 활발해질 테니 관련 밸류체인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고서를 통해서도 플렉스를 통해서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오늘은 동수서산에 왜 주목해야 하는지 다시 한번 복습하고 현 시점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기업에 대해 다뤄보겠습니다. 동수서산이 무엇인지 먼저 복습부터 해볼까요? 동수서산이란 중국 동부 지역에서 데이터 트래픽이 다수 발생하는데 동쪽에는 더 이상 땅도 자원도 없으니 서부 지역에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건설해 동부를 지원해주자라는 것이었죠. 그리고 대규모 데이터 센터 건설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는 경기 부양이 시급하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드린 바 있습니다. 오랜 락다운으로 경기 부양이 시급한 상황에서 정부가 나서서 GDP 상승을 견인할 수 있는 부분은 수출도 소비도 아닌 투자이고, 투자 중에서도 정부 재정을 사용해 끌어올릴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인프라 투자다. 인프라 투자 중에서 도로와 같은 구형 인프라는 이미 다 지었으니 새로운 인프라처가 필요한데 2018년 제시해준 신형 인프라 7대 항목 중에 아직 제대로 투자하지 못한 부분이 있더라. 바로 데이터 센터를 대표로 하는 디지털 인프라다. 따라서 2023년 정부 주도의 경기 부양 시기에 적극적으로 투자될 부분은 동수서산 투자가 될 것이다 라는 게 주요 논리였습니다. 지난해만 해도 사실 중국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짓는다는 것이 정부의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가 컸는데요. 실제로 올해 1월이 되어 보니 걱정이 무색하게도 동수서산 투자가 적극적으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23년 1월 기준 집계된 데이터에 따르면 데이터 센터를 건설 중이거나 착공을 시작한 공개 프로젝트만 46개이고요. 투자 규모는 약 1,689억 위안, 한화 31.4조 원에 달합니다. 2025년까지 투자될 것이라고 예상했던 금액의 약 24.5%가 이미 연초부터 시작되고 있다는 뜻이죠. 굉장히 빠릅니다. 게다가 지방정부들의 데이터 센터 건설 목표치도 상향 조정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북경, 천진, 하북을 통칭하는 징진지 지역이 설치 규모 목표치를 10배 이상 상향 조정했죠. 그렇다면 동수서산 중요한 거 알겠는데 그럼 관련 기업은 무엇이 있는가? 바로 지금 띄워드린 데이터 센터 건설 주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데이터 센터 건설 순서대로 설명을 해보자면 데이터 센터를 설계, 계획하고 건설하는 주체는 주로 국유 통신사고, 데이터 센터 건물을 짓기에 앞서 부지를 다듬고 네트워크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광 케이블과 광 모듈이 필요하게 됩니다. 정돈된 부지 위에 건물을 지은 다음에는 데이터 센터를 운영하는 데 필요한 서포트 시스템들을 먼저 설치하는데요. 여기에 필요한 것이 건물 내 온도, 습도 등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주는 공조 시스템, 정전되었을 때 비상전원 장치로 쓰이는 UPS, 전체 전력을 관리하는 전력 반도체, 데이터 센터를 가동하는 데 필요한 재생에너지와 ESS가 되겠죠. 마지막으로 실제로 데이터 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서버를 장착하게 됩니다. 해당 동수서산 밸류체인 주가는 리오프닝 관련주보다도 모두 가파르게 상승 중인 상황입니다. 중장기 테마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지만 그래도 아직 덜 오른 것을 찾자면 최근 급락을 겪은 케이블 기업인
강소형통광전자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으로 들어왔다 판단됩니다. 강소형통광전자는 통신용 광 케이블과 전력 케이블 사업을 영위하는 케이블 전문 기업입니다. 통신용 광 케이블 시장에서는 동수서산,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는 해상풍력이 정부의 주요 육성 산업으로 지정되면서 사업 부분 모두에서 가파른 성장이 기대되는데요. 특히 통신, 전력 케이블 모두에서 시장을 과점하고 있다는 점이 투자 포인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실제로 강소형통광전자는 데이터 센터용 광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3대 기업 중 하나이고, 중국 전력 케이블 시장에서도 해상 풍력용 500kV 이상의 해저 케이블을 생산할 수 있는 중국 3대 기업 중 하나입니다. 긍정적인 기업 내용에도 주가가 크게 빠진 이유는 해상 풍력용 해저 케이블 부문에서 판매 단가가 큰 폭으로 하락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다만 해저 케이블이 공급 부족 상황임을 감안하면 이는 루머의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는데요. 해저 케이블 3대 기업의 캐파를 뜯어보면 2023년, 2024년 모두 200억 위안 규모에 그치는 반면 해저 케이블 수요는 약 325에서 425억 위안에 달하는 상황입니다. 수요 대비 공급이 한참 모자라는 데다가 시장 전체를 3개 기업이 과점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하면 오히려 판매 단가는 더욱 상승할 가능성이 높겠죠. 2월 20일 기준 강소형통광전자의 12개월 선행 P는 12.4배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시진핑 3년임이 확정되면서 지정학적 이슈로 중국 증시가 약세를 보였던 지난해 말을 제외한다면 5G 투자가 본격화되면서 광 케이블 수요가 늘어나기 시작했던 2018년 이후, 해상풍력 투자가 적극적으로 시작했던 2021년 이후 모두에서 멀티플 최저 수준입니다. 중국 정부가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두 가지 산업 모두에서 과점 위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했다고 판단합니다. 오늘은 중국 내부에서 리오프닝보다 더 핫한 동수서산에 대해 업데이트하는 시간을 가져봤습니다. 정부의 립 서비스에 그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와는 반대로 동수서산 투자는 적극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 중장기 테마인 만큼 동수서산 밸류체인에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 중에서도 현 시점 주가가 매력적인 구간에 진입한 기업을 뽑자면 케이블 전문 기업인 강소형통광전자가 있는데, 중국 정부가 핵심으로 육성하고 있는 동수서산과 해상풍력 모두에서 과점 위치를 장악하고 있다는 점이 매력적이다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중국 주식 플렉스의 강효주였습니다. 감사합니다.